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냥 그렇구나 하세요. 알겠지? 눈만 뜨고 있어. 126쪽에 있는 3번 문제. 어느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들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이 평균은 120cm, 표준 편차가 10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전체래요. 전체. 이 말은 모집단, 전체 집단이라는 거고, 이때는 기호로 평균 120을 M120, 표준 편차가 10이죠. 시그마가 10이니까 시그마 제곱은 100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의 멀리뛰기 기록은 평균 120, 표준 편차 10입니다를 M과 시그마라는 기호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이 중에 이 고등학교 여학생 중에서 이미 추출해서 25명만 뽑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랜덤하게 뭐 멀리뛰기 잘하는 사람들만 뽑은 것도 아니고 뭐 일반 애들만 뽑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골고루 뽑았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의 얘네들 이 25명의 평균이 115cm 이상 124cm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전체가 아니라 25명만의 평균을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집단의 평균, 표본 평균이죠. 우리는 기호로 이거를 X바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 있을 확률이란 뜻이니까 X바가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은 전체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X가 그냥 X바가 아니라 그냥 X, 멀리뛰기 기록을 X라 할 때 X가 정규분포 120과 10의 제곱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하는 거는 X바의 확률이에요. 우리가 아까 무슨 얘기 했냐면은 X가 정규분포 뭔가를 따를 때 X가 어디에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본 문제입니다. 정규분포의 기본 문제. X가 정규분포 뭐뭐를 따른다. 어디와 어디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말이죠. 이 기본 문제인데 지금은 변수가 다르죠. 표본 평균이 이래야 될 확률을 구하는 건데 주어진 정보는 모집단 정보입니다. 즉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X바의 평균을, X바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빠진 걸 느낍니까? 변수가 다른데 X바와 X, 변수가 같잖아. X와 X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스스로 X바는 어떤 정규분포지? 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고 했으니까 120 그대로고요. X바의 분산은 모분산 100을 표본의 크기인 25로 나눈 값, 즉 4입니다. 4니까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본 평균이 어떤 정규분포인지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처음 전체 집단, 전체 학생들 거리가 나와 있지만 나는 25명의 평균의 확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걸로 요거 찾기 할 거니까 중간에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표본 평균은 어떤 정규분포로 따르지라고. 그래서 실제로 풀 때는 요걸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120이 평균짜리인 X바죠. 지금은 정규분포에서 115부터 124까지 이 넓이 찾기랑 같은 거고, 얘랑 같은 넓이 가는 게 뭐다? 표준화. 이때 표준화는 변수가 X바니까 X바에서 평균이 120을 뺄 거고 표준 편차 2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이제 115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5일 거고 124를 대입하면 2가 될 거예요. 이 넓이 찾기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표를 보고 왼쪽 넓이는 0부터 2.5까지 넓이랑 같겠죠? 이쪽은 넓이가 0.4938이고 이쪽은 0부터 2까지 넓이 0.477이. 답은 요거 두 개 더한 값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가 갈까 모르겠다. 옛날에 문과 애들 이렇게 해서 수능 대비 시켰더니 이거 다 맞던데. 통계 쪽은 수능도. 네. 필수 예제 4번 127조. 어느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한 컵의 용량이 평균은 200ml, 표준표자가 10ml인 정규표를 따른다. 주스 한 컵의 용량, 한 컵 용량 이렇게 부를까? 한 컵의 용량이 평균이 200, 평균이 200, 표준표자가 10짜리인 정규표를 따는데요. 그냥 용량을 X라 할 때 X는 다음과 같은 정규표 따른다. 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전체에 대한 얘기죠. 여기에서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뭐 회사에 N컵을 갖다 주는 거야. 이제 한 10컵 이렇게 조그만 모아서 갖다 주는 거지. 일부만 추출한 거죠, 일종의. 그랬을 때 그 용량의 N컵의 평균이 194 이상 일 확률이 어떻게 적어야 돼 이거를 0.8849래요. 대체 몇 컵을 갖다 줬길래 194ml 이상의 확률이 0.8849가 나온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N컵의 평균도 어쨌든 이 가게에서 전체 다를 구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추출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표본 집단이고, 따라서 표본 집단이 평균이기 때문에 이건 X바란 말이야. 그래서 X바가 194 이상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럴 확률은 0.8849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기호화하면 이런 식입니다. 이 카페에서 파는 전체는 정규분포 200과 10의 제곱을 따릅니다. 하지만 내가 찾고 싶은 건요, 표본 평균이 194 이상의 확률이 0.8849가 나오게 하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게 전체에서 파는 건 X, 그 중에 일부만 추출한 건 X바입니다. 문자가 다르죠? 하나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든다? X바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하나 만듭니다. 그때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200. 그때 분산은 이 분산 100을 개수로 나눈 거랑 같다고 했습니다. N 이렇게 말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놓고 푸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인 게 200을 기준으로 194 이상이니까 194 오른쪽 이 넓이라는 얘기잖아. 이 넓이. 이 넓이가 0.8849인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절반 넓이기 때문에 0.5입니다. 그럼 이게 나머지 넓이 0.3849가 되겠죠. 이렇게 가 되도록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표준화를 시킨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은 이거 어차피 절반 0.5니까 이 왼쪽이요 0.3849 3849면 1점이잖아. 원래는 1.2가 이 오른쪽에 있지만 이쪽은 왼쪽에 있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1.2일 거예요. 이렇게 되게 잡아줘야 한다는 얘기라서, 따라서 194가 마이너스 1.2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치환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치환식이 뭐였냐면 Z는 변수 빼기 평균 200 나누기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 n분의 10이 되겠죠. 이렇게 치환한 건데 194를 대입해서 Z값 마이너스 1.2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2는 루트 n분의 10, 그 다음에 194 빼기 200 마이너스 6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요걸 풀어주면은 n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뭐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넘어가야 돼. 아유, 비염입니까? 그건 아니야? 그냥 감기입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수강생의 50%는 결석을 하고 수강생의 50%는 아파서 제대로 못 듣고 있어.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단원 문제. 마지막 단원 개념이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자,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라고 부를게 그냥 니네 학교를. 우리 학교 예비고 2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170이 나왔고 분산이 10의 제곱이 나왔다고 치자. 이렇게 100 편집표자 10 나눠 치자. 일단 니네 학교가 뭐 몇 명이 뭐 한 300명 400명으로 치자. 도수 사람은 400명인데 400명의 평균 키와 분산을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아. 이걸 바탕으로 뭐 해보겠다는 거냐면요, 이걸 바탕으로 전국 고위 키를 예측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통계 중에 하나죠. 이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통계. 일부를 바탕으로 전체는 이럴 거야 라고 예측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딴 거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집단의 평균만 예측할 거예요. 그리고 그 평균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평균이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일 거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걸 바탕으로 야, 전국 키의 평균은 170이야. 아이고, 전국 키의 평균은 170이야. 이렇게 예측을 하기에는 너무 정확도가 떨어져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보다는 예측이 맞을 확률이 너무 떨어져요. 왜냐면은 키도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170.001만 나와도 내 예측은 틀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70이야 예측할 수는 없고 뭐 169에서 171 사이야 이렇게 예측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전체 집단의 평균인 모평균을 예측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의 제목이 모평균의 예측이에요.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은 기호로 M이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 값이 어떤 사이에 있을까라고 예측하겠다는 건데, 당연하게도 자, 다시 한번, 내가 우리 학교 학생 400명만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예요. 표본 평균이고 표본 분산이죠. 저거는 우리 집단의 평균이고 우리 집단의 분산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니? 자, 이걸로 얘를 예측할 건데, 당연히 우리 학교 평균이 170이면 전국 평균도 17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예측할 때는 기본적으로 X바의 빼기 오차값, X바의 플러스 오차값,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cm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해 가요? 일단 170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cm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차를 얼마나 크게 잡을까라는 거예요. 오차 값을 얼마나 크게 잡을까. 너무 크게 잡으면은 사실상 추정의 효과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키 평균이 170이니까 전국 키의 평균은 17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cm일 거야. 다시 말해서 70cm부터 2m 70cm까지일 거야. 전국 평균은. 이래 버리면은 이게 예측에 해당하는 건가 이게?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키의 평균은 50cm 이상 3m 미만일 거야.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예측을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죠. 가급적이면 이 예측을 좁히고 싶은 거예요. 범위를.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예측이 맞힐 확률을 높이고 싶은 겁니다. 너무 좁게 잡아가지고 야, 전국 키의 평균은 170 플러스 마이너스 0.01cm야. 이렇게 잡아버리면요, 실제로 이 평균에 맞을 확률은 거의 희박할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범위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서 나의 예측에 맞을 확률, 적중할 확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차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얘기하자면 너무 긴데, 오차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에요. 이 n은 아까 얘기했던 요 도수고요. 요 시그마는 보통 모 표준 편차인데, 모 표준 편차가 자료에 등장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해서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때로는 S를 대신하기도 하고요. 적당한 실수값은 나의 예측 확률을 높이고 싶을 때, 예측 확률을 높이고 싶을 때는 이 숫자를 크게 잡고요. 예측 확률을 좀 이렇게 낮추더라도 이렇게 범위를 좁게 잡고 싶을 때, 그때는 이 숫자를 낮춰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쨌든 요 K 값은 신뢰도라는 거에 따라 이 K 값이 달라지는데요. 신뢰도가 95%와 99% 이 두 개를 할 건데, 이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다시. 신뢰도가 95%일 때는 K 값이 1.96,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K 값이 2.58이었나?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K 값이 있어요. 사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신뢰도가 뭐냐면요, 내 예상이 맞을 확률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야, 전교 키는 170c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cm 범위 내에 있어. 이렇게 예측하면은 진짜 조사했을 때 진짜 평균이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99%야. 뭐 이런 얘기예요. 99%는 내 예측이 맞아. 내가 예측한 게 맞아. 정확해. 이 안에 들어가. 물론 1% 오차가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지만, 이게 이 뜻입니다. 신뢰도는 내가 예상한 요 범위 안에 실제로 평균이 존재할 확률 같은 거라서, 요게 95%로 하면은 1.96, 뭐 99%면은 2.58을 따른다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정규분포 그려가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패스. 마지막 하나 더. 얘부터 얘까지의 길이인 오차의 2배, 이게 오차예요. 이 오차의 2배만큼을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부터 얘라는 값을 신뢰 구간이라 부를 거예요. 까지가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깝깝하겠지만, 우선 이렇게 해서 뒤에 문제 세 개가 있군요. 세 개를 풀고 특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수업하면요, 원래 이거 이렇게 안 끝내요. 추정만 갖고도 며칠을 합니다. 왜냐면 이해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시켜서 정말 이렇게 푸는지도 확인도 해야 되고, 추정만 갖고도 며칠을 해요. 며칠. 많게는 일주일도 하고 2주일도 합니다. 추정만 갖고도. 요 마지막 단원 하나만 갖고도 한 2주일 하는데, 뭐 증명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할 게 많으니까 나름 안타깝네요. 세 문제 풀고 끝낼게요. 5번. 자, 전국의 고등학교 야구 선수의 공 던지기 기록. 전국이란 말 나왔으니까 전체 집단, 모집단 야구 선수 공 던지기 기록이 평균이 Nm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근데 그걸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지금? 100명만 조사한 거예요 지금. 임의로 뽑아서. 그랬더니 얘네들은 평균이 70m. 표준 편차가 10m래요. 12m.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숫자는 뭐죠? 100명의 평균이고 100명의 표준 편차니까 이거잖아요.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쓰자. 일단 70명의 평균, 그리고 70명의 표준 편차. 지금 나와 있는 거 이 두 개입니다. 이거 이해 가요? 70명의 평균. 그러니까 70명을 하나씩 하나씩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기 70한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쓰기로 얘기했잖아. 이렇게 x바로 쓰기로 이렇게.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이걸 바탕으로 모평균의 범위를 구하라 이겁니다. 실제 전국 학생들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다녔을까를 구하시오예요. 첫 번째가 신뢰도 95%로, 두 번째는 신뢰도 99%로. 이 얘기만 잠깐 할게요. 정규분포가 있으면요, 표준 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k부터 플러스 k까지 했을 때 이 넓이가 신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뢰도가 95%야 라는 얘기는 이 넓이가 0.95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이 절반 넓이가 이거의 절반 넓이니까 나누기 2항값 0.475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 가요? 근데 너 거기 교재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P Z바가 1.96 이하일 확률은 0.9이 나와 있죠. 이게 이 뜻이죠. Z바가 1.96 이하라는 얘기니까 Z바가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그치? 이게 뜻이. 이럴 확률이 0.95. 저 무슨 얘기죠? 이 좌우 대칭 넓이가 0.95. 예, 이때 K 값이 1.96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도라고 하는 거와 의미 있는 그 실수값 K는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K에다가 1.9를 놓고 풀란 얘기죠. 아까 오차 만드는 공식 다시 한번 써줄게요. 오차 만드는 공식이 있어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요 시그마 값은 때로는 S 값으로 대신하기도 해요. 이렇게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일단 마지막 파트에서는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고, 이 K 값은 이런 그림에서의 K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넓이가 신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오른쪽 숫자, 이게 K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했듯이 1번 신뢰도 95%로 풀어라라는 얘기는 좌우가 1.96부터 마이너스 1.96까지 이렇게 해야 넓이가 0.9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 K 자리에 1.9 넣고 풀어라는 얘기구나, 이 뜻이고요. 두 번째 신뢰도 99%로 풀어라는 얘기는 표준 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K부터 플러스 K까지 이 넓이가 0.99가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값을 보면은 ZP 미쳐버리겠다. 2.58 이것이 0.99 나와 있죠. 마이너스 2.58부터 플러스 2.58까지 넓이. 그래서 이때의 K 값은 2.58. 이때 오차 계산할 때 K에다가 2.58 넣고 풀란 얘기입니다. 미쳐버리겠죠. 그냥 요 얘기는 그냥 일단 잊으시고 마지막에서 요것만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요것만 기억해봐. 나는 일부 집단의 자료로 전체 집단의 평균만 예측하고 싶은 거라고. 무슨 말 이해 갔어? 100명만의 평균 표준편차라는 요 자료만 갖고 전체는 어떨 거야 라고 예측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 평균은 어떨 거야 라고. 근데 그 기본은 뭐냐면은 당연히 여기에 자료에서 구한 평균 70m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5차 플러스 5차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이해가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5차를 만드는 공식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남은 건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끝나요. 여기 적당한 숫자들도 구했고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시 한번. 신뢰도 95% 풀한 얘기는 왼쪽은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오른쪽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쓰란 얘기고, 이 자리에 각각 x바 자리에는 70을 대입, 루트 n 자리에는 100명부터죠. 100을 대입. 시그마 자리에는 말 그대로 시그마를 대입해야 되는데 모 표준 편차 지금 없어요, 문제에. 그래서 부득이 할 때는 지금처럼 표본 표준 편차인 12를. 정답은 이겁니다. 정리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루트 100이 10이기 때문에 10분의 12, 1.2죠. 그래서 이게 70 플러스 1.96 곱하기 1.2부터 70 마이너스 1.96 곱하기 1.2 사이, 이렇게 예측하겠다는 거예요. 아, 전국 야구 선수의 공 던지기 기록은 얘부터 얘 사이야. 이렇게 예측하면 나의 예측이 맞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오차 만드는 공식. 오차 만드는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 오차를 이번에는 더 좀 내 예상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맞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범위를 좀 넓게 잡자는 거죠. 이제 99%. 그러면은 이 K 요 자리에 똑같이 2.58만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범위는 70 빼기 2.58 곱하기 1.2부터 70 더하기 2.58 곱하기 1.2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거 오차 만드는 공식만 알고 어느 자리에 뭘 대입할지만 알면은 되게 쉬운 문제야,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굵직굵직한 공식들이 있거든요. 굵직굵직한 공식들. 그거만 외우면은 사실 확통 통계 부분은 되게 쉬워, 사실은. 옛날에 수능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수능에 확통이 8개 나오죠, 선택으로. 그 중에 아마 2개 정도가 아마 이 통계일 겁니다. 2개 정도가. 2개 정도가 이 통계 쪽일 텐데, 문제가 쉬운 편이야, 지금은. 옛날에 좀 어려웠을 때, 그때도 이 수준을 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좀 어려웠을 때도. 사실 통계 쪽은 그래서 공식 몇 개 없어가지고 그거만 잘 쓸 줄만 알면은 금방금방 풀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짧게 배웠다가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용어가 일단 많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 기호도 많고. 지금 등장하는 거 뭐 뭔지 알겠냐고. M, 모평균, 시그마 제곱, 모분산, 시그마, 모표준 편차, X바, 표본 평균, S제곱, 표본 분산, S, 표본 표준 편차, 그리고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K라고 하는 값 줬는데, 이 K 값은 이제 실제 신뢰도랑 연관이 있는 값. 이렇게 할까요? PZ바가 KER 확률이 신뢰도다. 이렇게. 신뢰도랑 관련 있는 적당한 상수값 K. 그리고 아까 뭐 모집단, 표본 집단이니 뭐 이렇게 뭐 추정이니 추출이니 이런 용어들이 막 나와서 이게 복잡한데 시간을 갖고 천천히만 보면 할 수 있을 거야. 어쨌든 오차 만드는 공식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거고요. 넘어갑시다. 이거 지금 뭐 어렵고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내용을 계속 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치? 넘어갈게요. 필수제 6번. 자, 어느 과수원에서, 요에게는 과수원 전체란 뜻도 돼요.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 무게는 평균이 mg, 표준 편차가 20g인 정규분포를 따는데요. 아이씨, 어떻게 써 이거? 이상한데. 평균은 m, 표준 편차 20. 그러니까 이 과수원 전체에서 따오는 걸 얘기하는 거라서 이건 현재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입니다. 여기에서 n개만 따오는 거예요. 오늘 n개만 수확하자, 이런 식으로. n개만 수확했을 때 얘네들은 평균이 300이 나온대요.
얘네 평균이 3 한글로 쓰자. 얘도 한글로 쓰자. 다시 이 집단에서 n개만 뽑아서 만든 이 집단은 평균이 300이 나온대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이 숫자와 문자들이 각각 내가 아까 언급한 어느 기호에 해당하는 숫자인지 알겠냐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우리 어느 가수원 전체에서 구한 평균과 표준표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다시피 모평균과 모표준표자, 그래서 기호를 얘네들을 쓰는 거고, 얘는 그 중에 일부만 따와서 한 거잖아. n개 뭐 몇백 개인지 모르겠지만 얘는요 이게 x바인 거예요. 표본 평균이죠. 이거는 표본의 평균. 알아들음? 이거를 95%의 신뢰도로 추정했을 때의 신뢰 구간이 290.2 이상 309.8 이하가 나왔을 때 몇 개 땄는지를 구하셔란 문제입니다. 자,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부로 전체를 예상하다 할 때는 공식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야. 오차 구하는 공식이. 당연히 300이니까 이쪽도 300 빼기 오차 했을 거고 이쪽도 300 더하기 오차 하지 않았겠어? 이건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300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수원의 무게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다 조사할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몇 개만 따가지고 조사한 거야. 그게 300 나왔다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과수원의 전체 무게는 600g이겠네.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내가 조사한 게 평균 300이면 300 언저리에서 예상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기본이 300 빼기 오차부터 300 더하기 오차까지.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읽어보니까 지금 현재 오차가 얼마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차가 9.8 나왔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9.8만큼 나온 거예요. 뭐가? 오차가. 근데 오차 구하는 것이 이거라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며. 대입만 끝난다고 여기다가. K가 뭐야? 95%의 신뢰도. 95%의 신뢰도로 갖는 이 값이 얼마냐고요.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 아까 1.96. 이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마이너스 K부터 플러스 K까지 넓이가 신뢰도예요. 이 넓이가 0.95 나온다는 얘기는 이 절반 넓이는 0.47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나와 있듯이 거기 보면 0부터 1.96까지의 넓이가 0.47호라며. 그러니까 이때 K 값은 1.96. 그 다음에 지금 N 찾는 거고. 모 표준문자 나와 있잖아. 문제 20이라고. 20 대입하면은 끝났네. 이거 풀란 얘기라고 그냥 이거. 양변에 루트 n 곱하고 양변 제곱하면 끝. 이렇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차 공식 하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적당하게 저건 뭐구나. 저건 뭐구나. 찾아가지고 대입하면 끝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되게 쉬운 개념이라고 이게. 힘들어. 수학은 원래 최소 1시간 단위로 살라미로 공부하기 좋습니다. 살라미로.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3시간을 내리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1시간씩 끊어서 3번 하게 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아침에 1시간 하고 점심 먹고 1시간 하고 저녁 먹고 1시간 하고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공부라는 거를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탄력 받을 때 쭉 하면은 그것도 괜찮긴 해. 근데 새로운 거에 대한 공부할 때 너 이렇게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치? 새로운 거에 대한 공부할 때는 3시간을 풀로 수업하면은 앞에 내용들을 다 까먹어. 그리고 결국 뒷내용도 다 까먹게 돼 있어 사실은. 그래서 1시간 정도 분량만 새로운 지식을 넣고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1시간 넣고 이래야지 이게 좀 들어가거든. 조금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니들 학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시간표가 막 국어 있고 영어 있고 이렇게 골고루 있잖아. 과목이 이렇게 짜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왜 월요일은 수학만 하지? 화요일은 영어만 하고? 그게 시간표 짜기도 더 편리하잖아. 깔끔하고 더 쉽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한 번에 왕창 나가니까 못 따라가죠 이거를.
복습은 상관이 없어요. 복습은 한 3번, 4번 배운 거를 또다시 공부할 때는 5시간 연속으로 수업해도 상관없죠. 근데 처음 배우는 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 동안 공부하면 당연히 안 들어가요. 이게 어느 순간 막힌다고. 왜냐면 앞에 배웠던 것들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거 추가로 계속 배우는 게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 이것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문법, 정규문법 쭉 연결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만 하루 배워. 이해했어. 그 다음날 정규문법만 하루 배워. 이해했어. 그 다음날 뭐 이렇게 따로따로 배워서 합쳐서 나중에 또 한 번 배우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하루에 이걸 다 나가버리면은 이게 엉망진창 되는 거거든. 헷갈리고. 그래서 이게 새로운 거 특히나 지금과 같이 이 추정 같은 것도 뭐 해본 사람들한테 쉽죠. 금방 할 수 있는데 처음 할 때 이렇게 왕창 배우면 좀 따라하기 버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내가 요약해 준다면은 맨 마지막은 이거 5차만 외우면 돼요. 이거 하나로 거의 대부분 문제 다 풀어요. 대신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K가 뭐야? 시그마가 뭐야? S가 뭐야? N이 뭐야? 그건 알아야죠. 그게 뭔지는. 그쵸? 그것만 따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다시 이거를 통계를 다시 처음부터 배우게 될 때 그걸 염두에 두라고. 통계 부분, 확통도 마찬가지야. 확률 부분도 확률, 통계 둘 다 초반에 용어가 많습니다. 확률만 하더라도 그거 기억나요? 뭐 합사건, 곱사건 이런 거 나왔던 거? 하나도 모르지? 근원사건이 뭐고 전사건이 뭐고 표본공간은 뭐고 뭐지? 그런 거랑 똑같아. 독립사건은 뭐고 종속사건은 뭐고 여사건 서로소. 그리고 용어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용어 싸움과 뭐 시간 다 소비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란 거야. 지금 공식은 딸랑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끝으로 7번 문제. 어느 대학 지원자의 논술 시험 점수가 표준편차 10점인 정규표로 따른대요. 자, 여기 표준편차 10점은 표본 표준편차냐 모 표준편차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대학 지원자의 논술 시험 점수인데요. 이 얘기는 전체란 뜻이에요. 표준편차는 10 이렇게 말이죠. 이 지원자 중 일부를 이미 추출하여 이걸 신뢰도 95%로 추정했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점 이하가 됐대요. 이렇게 표본 크기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날까요? 마지막에 이 오차를 2배 하는 거, 그게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x바 기준으로 x바 빼기 오차, x바 플러스 오차 이렇게 예상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예상해야지 라고 하는 이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즉 오차의 2배예요. 그래서 오차 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 오차 구하는 공식 여기에다가 2배를 한 게 신뢰 구간의 길이이므로 요게 2.8 이하 하고, 이제 여기에 맞게 K 값은 뭐야? 문제 읽고 N 값은 뭐야? 시그마는 뭐야? 막 대입하면 돼요. 쉽죠? 2 곱하기 K에 K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아까 신뢰도 95%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K 값 아까 얘기했죠? 이 넓이로 1.96입니다. 1.96 대입하고 이렇게 좀 N 값 찾는 거죠. 루트 N이 분모고요. 분자는 시그마 1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부등식 풀라 이거죠. 어렵진 않잖아. 부등식 푸는 거 어렵지 않다고. 이거 이항하고 나눌 거 나누고 양변 제곱하면 끝나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공식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부터 좀 해놓고 해라 라는 게 마지막 충고입니다.